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보합권에 끝났습니다. 금요일 날 시장이 1% 빠졌고 코스닥은 1.4%나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보합권에서 끝났다는 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바닥 구간에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보다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여기보다 추가적으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미증시가 폭락이 나와야 되는데 미증시가 폭락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난 금요일 날에 떨어지기는 했지만 많이 오른 만큼, 그쵸?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고, 미증시가 폭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즉 경기가 문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금리로 인해서 금융권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의 나쁜 부분, 그리고 이게 당연히 삼성전자에도 영향을 미치죠. 환율입니다. 환율 1470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금요일 날 장중에는 148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외환 보유고가 다 털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실 것 같은데, 물론 1월 달에 나와 봐야 알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실제 하는 총재도 나와서 이야기를 했죠. 뭐 그렇게 크게 뭐 외환 보유고에 뭐 소실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근데 이게 12월 초에 비상계엄이 터진 그 당시에는요, 한국 시장만 콕 집어서 환율이 튄 것은 맞습니다. 저는 그게 대략 한 30원에서 40원 정도가 차지한다고 보고 있고, 지금 1470원이니까 여기서 원래는 한 1430원에서 40원 정도, 요 정도 가야 맞는데, 비상계엄 사태를 빼고 그 뒤에, 그쵸? 그 뒤에 올라간 폭, 지금 최근 일주일 정도 올라간 폭은 한국 시장만에 대한 문제, 즉 비상계엄으로 인한 그런 문제보다도 전체적으로 달러 가치가 올라가서 나온 환경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전체 환율을 보면 돼요. 환율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환율 리스크가 지금은 시장에 적용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달러 가치가 높아져서 일본, 유럽, 중국, 영국, 호주 모두 다 약세를 띠고 있죠. 여기 일본이 올라가고 유럽이 올라가고 중국이 올라가고 영국, 호주 전부 다 올라가고 있다는 건 1달러를 사기 위해서 자국의 통화를 더 줘야 된다는 겁니다. 즉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통화의 약세, 달러의 강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자국의 통화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 즉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고, 지금은 너무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즉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을 하죠. 트럼프가 취임을 했을 때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흑자로 돌리기 위한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강달러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흑자로 돌리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달러가 이렇게 강하면 흑자로 돌리는 데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흑자로 돌리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물건을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근데 너무 비싸진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안 돼요. 한국 시장만의 문제, 한국에 대한 문제, 즉 비상계엄 같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한국만 콕 집어서 올라간 건 지금 1470원 중에서 한 30원, 40원 정도고요. 물론 이것도 큰 폭입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높아져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도 지금 달러가 강하게 유지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스필오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되돌리는 과정이 스필백이라고 하는데, 스필백에 대한 현상이 곧 나올 거예요. 왜?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국의 지금 목적 자체가 무역 적자를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환율이 조금 낮아지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 시점이 트럼프 취임 당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주식은 선반영되기 때문에 1월 달부터는 조금씩 풀리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였던 이유는요, 지금 여기 성장성이 꺾였기 때문인데, 이 성장성이 꺾였다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내용은 밑에다 제가 하이닉스를 열어두고 같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이닉스도 같이 올라왔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어요. 23년도에 AI 시대가 왔다는 걸로 인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같이 강세를 보였지만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하이닉스가 훨씬 더 강하게 움직였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여기 하이닉스가 강하게 움직이는 구간에서 꺾이는 상황, 이 7월달, 물론 이때 삼성전자도 고가가 나왔는데 7월달에 꺾이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발생을 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물론 하락하는 부분도 삼성전자가 적게 오르고 더 많이 빠졌어요. 왜 그런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HBM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25년도가 되면 반도체 사업부만 하니까 하이닉스의 실적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아니라 전체적인 실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근데 그게 현실화 될 것도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자고요. 삼성전자가 돈이 못 벌어서 빠졌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장성이 꺾였다는 거죠. 즉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성장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성장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죠. 확인되는 순간이 언제예요? 실적이 나올 때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꺾인 이 시점은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을 확인하고 나서 꺾인 겁니다. 예상치를 뛰어넘기는 했지만 주가가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빠진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기다리는 건 뭐예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다음 사이클이 언제 오는지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 사이클은 뭡니까? 다음 사이클, 새로운 교체 수요, AI로 인한, 그렇죠? 이게 와야 돼요. 이게 25년도에는 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AI 시대가 왔는데 이걸 교체 수요가 발생한 데가 어디죠? 서버예요. 그쵸? 이걸 뭐라 그래요? 데이터 센터라 그러죠. 엔비디아의 매출은 대부분 어디서 나와요? 데이터 센터 매출에서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데이터 센터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수요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요예요. 근데 지금 데이터 센터 매출이 앞으로도 늘어날 겁니다. 확장될 테니까. 그러면 성장성 기준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성장성이 그동안 대략 한 1년 반 정도 유지되었었던, 거의 한 2년 정도 유지되었었던 이 기간 동안에 성장성이 유지될 수는 없겠죠. 그럼 앞으로 와야 되는 건 사용자에 대한 교체 수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에는 내가 챗 GPT를 사용하는데 내 폰을 바꿔야지, 내 PC를 바꿔야지, 이런 수요가 있나요? 지금 없잖아요. 그 수요가 25년도에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맞서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이 수혜를 보게 될 거다. 왜? 이때는 레거시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반등 포인트가 대략 한 내년 2분기 이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선반영하는 과정을 딱 봤을 때 1월과 2월 달 정도 되면 주가가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은 뭐예요?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다. 그럼 우리가 돌려 세우는 과정에서 매매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고, 내가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단가를 낮춰야 될 때다. 그럼 단가를 낮출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미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나올 수 없다. 왜? 미국이요, 지금 굉장히 뭐 좋은 건 다들 아실 테니까, 미국이 지금 완벽하게 뭐 경기가 꺾이거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게 최소 한 2년 동안은 없습니다.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하는데 이거를 가만히 두고 볼까요? 어떻게든 숫자를 맞춰서라도 경기가 꺾이는 모습을 만들어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만약에 미증시가 조정을 받아서 삼성전자가 꺾인다? 이럴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삼성전자는 매수해도 된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반도체도. 근데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반도체 관련돼 있는 다른 종목군들을 매매해도 충분히 괜찮을 구간이 연초에는 옵니다. 그런 부분에 맞춰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하고, 지금 삼성전자는 바닥이 나왔고요. 바닥 확인하는 과정도 거치고 있고, 이 구간에서 무조건 내가 어떻게 가격 맞추고 단가 맞춰서 수익 금액을 높일 건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 안 받아요. 자, 내용 보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도 그래요. 주가는 선반영한다.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 봐야 된다.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신고가부터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미증시에 대한 부분. 왜? 미증시가 방향을 잡고
있고 상황을 만들어줘야 한국 시장도 그쵸? 최소한의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맞춰서 미증시의 업종 대비 상대 강도 지수를 제가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테마가 형성되는 과정에 보더라도 미증시에서 테마가 형성된 부분이 한국 시장으로 그대로 연결되어서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래 왔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한국 시장 개별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더 심화되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시장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시장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섣부르게 종목을 잘못 들어갔다가 굉장히 고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근데 그때가 이제 1월 달이면 곧 올 겁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쭉 보면 제가 미국과 일본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신고가 종목군들도 계속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왜 신고가를 할까요? 선반영하니까. 선반영은 왜 할까요?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 가격을 먼저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이닉스를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도 삼성전자가 돌려 세울 거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25년도에는 AI 시대에 맞춰서 사용자 단에 수요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제품이 나오는 게 먼저예요. 그 제품에는 당연히 레거시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레거시 반도체의 대장은 삼성전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지금은 매매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기다려야 될 때지만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도할 구간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가 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봐야 되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할 건지 그 부분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래요. 삼성전자를 매매하면서 우리가 관련된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연초에 삼성전자 관련된 HBM 관련주 DI나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비밀번호 치면 딱 나오죠. 매매하는 구간을 보면 신고가 구간에서 주도주를 확인하고 나서만 매매를 했습니다. 그때 어때요? 25% 14% 이런 정도의 수익구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태성이나 이런 종목군들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았죠. 물론 이쪽 10월 달까지 강세를 보이는 이 시세는 제가 수익을 내지 못했는데 여기 8월 달까지는 어때요?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 보시면 단기간에 50%씩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가격이 중요합니다.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 보시면 안 되기 때문에 타점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실시간 내용은 소통방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보는 방법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 두 가지 내용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만 주도주에 대한 파악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파악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구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환율도 오를 만큼 올랐고요. 한국 시장도 떨어질 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떨어지기 위해서는 미국이 완전히 박살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철저하게 가격 봐야 된다. 가격을 봤을 때 1월 달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